지수로그 함수, 상악함수, 그 다음 상악함수 그래프 활용, 그 다음에 수열, 시그마, 컵적 기납법,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이번 주랑 다음 주에는 지수와 로그를 할 겁니다. 선생님이 아마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한 번 이상. 두 번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까먹은 사람도 있을 거고, 거의 처음인 사람도 있을 건데, 첫 번째 대수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무조건 계산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지금 계산이 마스터 되어 있으면 정말 굿이에요. 그럼 좀 하드한 문제로 넘어가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계산이 완벽하지 않다면 계산을 먼저 끝내놓으세요. 자, 아까 선생님 숙제에 대한 얘기도 했고 시험에 대한 얘기도 했는데 시험 보고 나서 가장 많이 하는 핑계가 뭐예요? 시간이 부족했어요. 뭐 물론 실수도 있긴 하지만 시간이 부족해서 저희 학교 아시잖아요. 어려운 거. 박나무 진짜 더럽긴 해요. 왜 군대 시험도 좀 어렵긴 했지만 아무튼 시간이 부족해서요. 그거의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계산입니다. 근데 이것도 악순환인데 내가 만약 지금 계산을 맡하지 않으면 숙제를 하면서 시간이 되게 많이 걸려요. 계산이 오래 걸리니까. 선생님 얘기 이해했나요? 근데 이 숙제를 해야 또 계산이 또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포기하지 말아달라는 얘기예요. 계산을 말씀하셔야 됩니다. 뭐 그냥 간단하게 계속 더하기 빼기 잘해야 하면 너무 빨리 넘어가잖아요. 지수 계산이랑 로그 계산이 완벽하게 돼야 넘어가고 그래야 지수로그 함수 가서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냐면 나 지수로그 잘하는데 또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이거랑 마스터한 거랑은 차이가 달라요. 잘하는 것과 아는 것은 차이가 다릅니다. 뭐 야구선수랑 비교해볼까요? 나 캐치볼 잘해요. 그거 할 줄 알잖아요. 그냥 드롭 있으면 딱 잡잖아요. 야구선수만큼 해요? 그건 아니잖아요. 아무 공이나 막 절로 던지면 다이빙해서 잡을 수 있어요? 안 되죠. 이런 것처럼. 자, 그래서 맨 처음에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뭐 책을 보셔도 되고요. 나는 책이 없는데 일단 선생님이 설명하고 책을 볼게요. 자, 여기 뭐가 나오냐면 지수, 중학교 때 배운 것부터 볼게요. 중학교 때 뭐라고 배웠냐면 이렇게 배웠어요. A의 N제곱. 근데 조금 내가 보기엔 저 정도는 알 것 같아서 요거는 그냥 기본적인 거는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근데 만약에 아까 내가 얘기했습니다. 선생님이 이 정도는 알 것 같아라고 하고 얘기하고 넘어갔는데 본인은 그게 좀 부족하면 얘기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나랑 좀 감을 보자고요. 네. 자, 요걸 뭐라고 하냐면 요걸 밑이라고 하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들어가는 걸 뭐라고 해요? 지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근데 중학교 때는 요 밑이 그냥 수라고 써 있었어요. 그때는 실수라는 단어를 잘 안 써서 그냥 수. 근데 지금은 우리는 원래 실수라고 할 겁니다. 밑이 실수예요. 그리고 요 n이 뭐였냐면 자연수였습니다. 예. 고등학교 수학은 그냥 기본적인 게 떠나서 조건이 중요해요. 말 자체가 중요해요. 우리가 갑자기 시험 문제가 약간 이해가 안 되고 더러워지기 시작한 때가 언제냐면 집합명제를 배우고 나서예요. 집합명제를 배우고 나서부터는 말장난이 시작됩니다. 모르는 거야. 약간 이런 거. 선생님이 선생님이 무슨 얘기 하다가 물어본 사람은 알아요. 어디로 가다가 계속 어디로 가랬잖아요. 자꾸. 수업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세요. 다시 돌아가야 되니까. 끝없이 계속 가요. 쓸데기 없는 얘기. 이건 아니지만. 자, 지금도 안 할게요. 이거 해도. 자, 지수가 자연수예요. 그게 뭐였냐면 A의 N제곱이라는 건 이거였어요. A를 몇 번 곱한다? 네. N번 곱한다. 이게 정의예요. 그래서 자연수였죠. 개수니까. 괜찮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배웠었던 지수 법칙이라는 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때는 이렇게 써 있었단 말이에요. 자, A랑 B는 수. 이게 실수. 그 다음에 M하고 N이 뭐? 자연수. 이렇게 써 있었어요. 조건이 이거였어요. 그냥.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게 나오죠. 아, A의 M제곱에다가 A의 N제곱 하면 A의 M 플러스 N제곱. 이렇게. 기억나시죠? 다 써먹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안 하겠다고요? 그러니까 M개에다가 N개 곱했으니까 전체는 M 플러스 N개.
이런 식으로.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거는 한번 해볼까요? 혹시 모르니까. 요거의 n제곱이면 여기가 mn개가 됩니다. 해볼게요. 혹시 몰라서. 요거의 n제곱이면 정의에 따라서 a의 거꾸로 썼죠. m의 n. 요게 a의 m 곱하기 a의 m 곱하기 해서 a의 m인데 요게 n개라는 얘기죠. 그럼 방금 1번에서 뭐라 그랬어요? 곱하면 지들끼리 더하라면서요. 그러니까 여기가 m, m, n 몇 개? n개. 그러니까 여기가 a의 mn개죠. 근데 이게 우리가 습득이 돼 있어서 저런 거 계산 잘해요. 이미 많이 풀어왔고 해왔던 거라서. 세 번째. 그 다음에 이제 a, b의 n제곱을 해요. 이건 a의 n제곱에 b의 n제곱인데 다 뭐 어렵지 않게 수분해서 하면서 했던 거잖아요. 하지만 갑자기 행렬 얘기를 해볼까요? 행렬에서 이게 됩니까? 안 되죠. 이유가 뭐였어요? 뭐 때문이야? 뭐가 안 돼서? 자리를 바꿨어. 무슨 법칙? 교환 법칙이 안 돼서. 여기 교환 법칙 되니까 숫자라서.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행렬이 들어가면 저 지수 법칙은 성립이 안 된다는 겁니다. 조심해야 돼요, 이런 것도. 네. 자, 여기 이제 수라고 써있으니까. 그래서 조건이 중요한 거예요. 자, 네 번째. 이거 쓸까요? a의 n제곱을 a의 n제곱으로 나누면 이것도 다 알 것 같긴 한데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a를 빼죠, 이렇게. 맞아요? 그 다음에 둘이 같아요. 끝났지. 1이지. 똑같은 걸로 나눴으니까. 근데 만약에 얘가 커요. 이것만 해볼까? 만약에 a제곱을 5개로 나눌 거야. 그럼 우리 아주 옛날로 돌아갑시다. 아주 옛날로 돌아가서 이렇게 두 개를 지우죠. 밑에 몇 개 나와요? 3개. 그러니까 얘가 더 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를 큰 거에서 작은 거 빼고 뒤집을까? 이렇게 했던 게 중학교 때 배웠었던 지수 법칙이에요. 모르지 않습니다. 다 알고 있는 얘기예요. 요거를 곧 아마 조금 있다가 다음 시간 정도에 갑자기 다른 걸 바꿀 거예요. 여기 사람들은 기억이 날 거고 처음 배우는 사람들은 천천히. 다음 얘기로 갈게요. 뭐 책 보고 싶으면 보셔야 되는데 안 봐도 돼요. 선생님 그냥 쭉 하고 볼게요. 자,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이건 뭐라고 하냐면 이걸 거듭제곱이라고 얘기해요. 거듭 곱한다? 라는 얘기죠. 거듭제곱이라고 합니다. 오! 오셨네요? 컨디션 괜찮아? 자, 그런데 아마 책에 얘와 이렇게 써있을 겁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거듭 제곱 근이라는 단어가 있을 겁니다. 저걸 하기 위해서 이거부터 물어볼까요? 중학교 때. 우리는 또 중학교 때. A가 0보다 컸어요. 이렇게. 큰 거에 대해서 A의 제곱근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뜻이 뭔가요? 뜻. 아니, 얘가 뭐예요? A의 제곱근. 뿔마 루트 A? 그렇게 대답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좋아요. 대답이 나오죠? 계속 물어보니까. 제곱해서 A가 되는. 그래서 이렇게 쓰죠. 제곱해서 A가 되는. 그래서 구했더니 X가 뿔마 루트 A. 이거예요. 맞나요? 그럼 이걸 물어보죠. 만약에 그냥 제곱근 A예요. 얘는 뭐예요? 같은 거예요? 아니니까 물어보겠죠. 요거의 명칭입니다. 그죠? 그래서 얘는 그냥 이거. 얘는 이거. 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이렇게 갈 수 있어야 됩니다. 나중에 또 물어볼 거예요. 선생님 가끔 수업하다 낚시해요. 집중을 안 한 것 같다. 개판을 풀어요. 틀려요, 계속. 누군가 얘기해야 돼요. 근데 틀렸는데요? 너 중간에 뭐 이상한데요? 라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보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계산할 때 같이. 그래야 암산 실력이 늘어요. 내가 아까 분명히 계산이라고 했어요. 낚시한다고 했어요, 분명히. 낚이지 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뭘로 갈 거냐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A가 그냥 실수예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물어볼게요. A의 N제곱은? 이렇게 물어보겠습니다. 이건 무슨 뜻일까요, 그럼? 예를 들어줬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네,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같은 얘기예요. 이렇게. 가져온 거예요. 자, 우리는 수체계를 어디까지 배웠습니까? 실수는 다 알 거고, 실수보다 더 큰 거 배웠죠. 뭐? 옥수수까지 배웠습니다. 맞아요? 나중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성과를 가게 되면 더 큰 걸 배우긴 하지만, 가지 마세요. 자. 복소수 내에서는 근이 몇 개? 자, 여기에 제곱근이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이 방정식의 근이란 뜻이에요. 근. 뭔지 알죠? 제곱해서 만든 방정식의 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이해했나요? 그럼 복소수 내에서는 무조건 여기 몇 개 있냐면 근이 n개 있습니다. 무조건 n개. 괜찮아요? 구할 수는 없지만, 뭐 구할 수 있는 건 구하고, 못 구하는 건 못 구하지만, 무조건 n개 있습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그런데 그 안에 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겠죠. 얘처럼 n 제곱근 a가 있죠. 얘도 마찬가지 그냥 요겁니다. 그래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실근인 것만 가져오고 싶어요. 다시 뭐만? 실근인 것만. 그게 몇 개일까? 그게 또 뭘까? 이게 중요해지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자, 그걸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뒤에 가면 요거 갖다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거든요. 지저분합니다. 많이. 근데 이제 처음에만 좀 하고 지수 확장하면 그걸로 풀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 그럼 요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뭐라고 할 거냐면 이렇게. 보세요. A의 n제곱근 중에 실근의 개수라는 걸 한번 구해보죠.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저거 그대로 가져와서 이렇게 써요. 이렇게. 첫 번째. 만약에 n이 짝이에요. 예를 들어줄게요. 이거 아마 배운 사람들은 다 외우고 있을 거고, 처음 보는 사람도 있을 거고, 까먹은 사람도 있겠지만, 한번 봅시다. 자, A가 0보다 크면 몇 개인가요? 안 배웠나요? 예를 먼저 들어볼까요? 자, 만약에 4제곱을 했어요. 16이에요. 16에 4제곱근을 구할 겁니다. 그럼 할만하죠? 뿔마이 2i. 괜찮아요? 식은 몇 개예요? 2개입니다. 요것만. 괜찮아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 뭐가 나오냐면 뿔마 n제곱근 a라는 두 개가 나옵니다. 되세요? 언제? n이 짝이고 a가 양수일 때. 헷갈리지 마요. 자, a에 100제곱을 해서 0이 됐어요. x-1의 제곱은 0이라는 방정식이 있습니다. 근이 몇 개인가요? 자, 저기다가 근을 쓸 때 x는 1이라고 쓰고 가로치고 뭐라고 쓰나요? 중근이라고 씁니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이게 지금 x-1에 x-1은 0이 돼서 이걸 풀 때는 x가 1이거나 또는 x가 1이거든요. 그냥 개수를 따지면 두 개인데 그 두 개가 뭐야? 이렇게 겹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근이라고 쓰는 겁니다. 세 개가 겹쳐 있으면 3중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 개인 거예요. 서로 단위라고 얘기하면 하나인 거고. 이해했나요? 선생님 얘기? 좋아요. 그럼 내가 이게 n개라고 했으니까. 그럼 여기 몇 개 있다? 100개 있는데 그 개수 따지면 0밖에 없습니다. 괜찮아요? 자, 소심하게 가죠. x제곱이 마이너스 1이에요. 풀면 뿔마 i죠.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건 외우셔야 됩니다. n이 짝일 때 a가 양, 0, 음이면 두 개 하나 0. 까먹지 마요. 이거 머릿속에 외우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걸 가져다가 푸는 게 어려워요. 두 번째. n이 홀입니다. 자, 해볼게요. a가 양수, a가 0, a가 음수. 이렇게 돼 있어요. 풀어보죠. 얘부터 소심하게. 여기 27 이렇게 가볼게요. 인수분해 할까요?
이렇게 되나요? 넘기고 인수분해. 그럼 3 하나 나오고 여기 허근 2개 나오죠? 허근 2개 나오고 괜찮아요? 이거 1개네요, 실근. 그래요? 실근은 하나. 좋아요. 그 다음에 x에 토크가지 뭐. 1001. 홀수예요? 0. 0 1개밖에 없죠. 자, x의 세제곱이 마이너스 8이에요. 인수분해 해볼까? 이렇게 되죠. 마이너스 2 하나밖에 안 나오고. 괜찮아요? 두 개 전부 다 이거예요. 여기 전부 다 이거 하나 나와요. 이거 하나. 하나. 쉽죠? 그래서 뭘 기억해요? 아, n이 홀수요? 실근은 무조건 하나야.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괜찮죠? 기억이 좀 나세요? 좋아요. 저거를 조금 더 하드하게 가볼까요? 여기를 좀 지우고. 자, 두 가지 얘기를 하고요. 하나는 이 얘기를 좀 다른 방면에서 쳐다보는 거 하나와 그 다음에 모의고사 나오는 문제 하나를 풀어보죠. 우리가 보통 상담을 하거나 어머님이랑 얘기를 하면 선생님이 제일 많이 듣는 얘기가 뭐냐면 아 얘가 좀 하는데 응용 문제를 못 푼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응용 문제를 못 푼다는 건 일단 거기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큰 문제점은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개념을 배워요. 그리고 기본 유형을 풀죠. 그럼 이렇게 막 우리가 문제에서 푸는 기본 유형은 시험에 나오면 잘 풀죠. 잘 안 틀릴 거죠. 계산 실수하지 않는 거. 근데 틀리는 문제가 뭐예요? 요새 살짝 어려워지는 거. 그죠? 뭐, 모의사 기출문제라던가, 아니면 킬러 문항이 있겠죠. 그럼 이 중간 단계가 이만큼 비어있어요. 그래서 여기 못 넘어가는 거거든요. 솔직히 되게 넓게 생각하지만 아니요. 한 종이 한 장 차이. 선생님, 그래요. 넘겨봐. 근데 우리 이 넘기는 걸 되게 두려워해요. 무슨 얘기냐면, 게임 좋아요? 그러구나, 여기도. 좋아하는 사람 있을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에 내가 얼굴만 이거 했더니 몇 명이 뒤에서 격하게 이렇게 끄덕끄덕 했거든요. 봅시다. 누가 게임을 좋아하는지. 그러니까 내가 선생님이 RPG 게임을 되게 좋아하는데 내가 캐릭을 키우는 거예요. 여기 몹이 있어요. 몬스터가 있어요. 걔를 죽일 거예요. 근데 딱 어떤 게임 대부분 뭐냐면 걔 머리 위에 이름이 써있고 색깔이 있어요. 녹색 게임은 나보다 하급이에요. 때려서 죽이면 바로 죽어요. 근데 노란색이면 나랑 비슷해요. 보통 그래요. 근데 빨간색이면 위험한 애예요. 근데 쫄면 안 되고 낙선생 같은 거 가서 한 대 내가 풀작착을 아이템을 풀작착하고 딱 가서 한 대 때려봐요. 근데 얘가 피가 이만큼 날아요. 근데 얘가 날 쫓아오죠. 날 죽이겠다고. 튀어야 돼 일단. 근데 하나 걸리잖아요. 나 바로 죽어요. 이 얘기 왜 했냐면 내가 쪼랩이에요. 랩이 적어요. 그러면 랩업을 해야죠. 근데 랩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 나와 비슷하거나 내가 싸울 만한 애랑 싸워봐야 될 거 아니에요. 문제도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를 딱 풀어보면 시험 대비 때 근데 저 이거 못 풀어요. 아니 못 풀 것 같은데. 거기 뭐 상이라고 써있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좀 문제집 자체가 어려워 보이면 그냥 딱 보고 안 풀어요. 랩업이 됩니까? 그럴 때. 넘겨보는 거예요. 아니 죽어요? 진짜로? 그거 못 풀면? 그걸 들여도 내가 죽어요? 아니잖아요. 풀어봐요. 봐야지. 내 눈에 익숙하지. 처음엔 익숙해요. 두 번째 선생님 푼 거 봐요. 세 번째 보면, 네 번째 보면 그 다음에 얘 풀어요. 근데 그걸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이걸 못 넘어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맨날 응용 문제가 안 된다고 하죠. 그리고 자기는 응용 문제가 안 된대요. 넘어가 봤어야지. 그 넘어가 보고 시험 때 하고 있는 거야. 시험 때 처음 넘어가 보면 거기 때. 풀려요? 안 풀리지. 내가 2학년들한테 말에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니네 이거 풀어야 돼. 3학년 되면. 그러니까 지금 풀어. 라고 얘기해요. 어차피 3학년 되면 지금 우리가 푸는 기출문제, 모의사 문제를 한 번 이상씩 계속 풀어야 돼요. 지금 틀려도 내가 이걸 봐놓으면 그때 가면 되게 수월해요. 근데 선생님 얘기 잘 듣고 그런 애들은 그때 가서 선생님 그때 풀었던 거네 하고 그냥 풀어요. 3학년 내가 처음 보는 거야.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이건 차이가 너무 달라요. 가봐야죠. 그 길을. 어떻게 되든, 죽이면 되든 밥이 되든. 다시 돌아와요. 이거 봐. 또 딴 얘기로 가잖아. 계속. 자, 다시 돌아와서. 두 개 하나요? 하나하나 기억하세요. 자, 봐봐. 좀 큰 그림을 하나 갈게요. 큰 그림. 아직 뭐 이렇게 어려운 건 없죠? 괜찮죠? 자, 큰 그림 뭐냐면,
우리가 어떤 방정식 fx는 0을 풀 거예요. 1학년 때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를 한번 기억해 봅시다. 1학년 때. 이런 방정식이 하나 있었어요. 요거에 실근이나 그 실근의 개수를 구하고 싶어졌어요. 근데 못 풀겠어. 뭐 2차 방정식이야 뭐 판별식 하면 되고 하죠. 근데 되게 어려운 걸 나한테 준 거야, 갑자기. 못 풀겠어. 근데 근을 구하라고 한 게 아니라 몇 개야? 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기억해 보세요. 그래프를 그려요. 그 다음에, 이거 찾습니다. 근데 반대로 했어요. 2차 방정식이 수가 두 점에서 만났는데, 그럼 방정식 와서 판별식 했잖아요.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했어요. 이걸 2차 함수에서 끝내지 않을 거예요. 앞으로 우리가 하게 될 지수로고, 화학함수, 3, 4차 방정식, 미적에서 계속 이걸 써먹습니다. 이게 큰 그림입니다. 이따만한 큰 그림. 이게 요만큼 본 거예요. 큰 그림을 기억하세요. 그럼 같은 얘기로 봐요. 만약에 fx는 gx라는 방정식을 줘요. 똑같이 실근 얘기했어요.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로 얘를 그리고 얘를 그립니다. 그래서 교점의 개수 똑같이 구합니다. 저런 방법을 쓰거든요. 나중에 모의고사나 우리가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진짜 다 저렇게 바뀌어요. 근데 이게 갑자기 왜 하냐? 봐봐요. 내가 우리 지금 이거에 실근의 개수를 구하죠. 맞아요? 이 방법을 써보려고 해요. x는 n제곱은 a의 실근의 개수. 그래서 뭘 할 거냐면 요걸 그리고 얘의 교점을 구할 거예요. 물론 그림이 다 알아요. 지금 여기 했던 얘기라는 거. 근데 그런 연습을 해놔야 나중에 또 다른 걸 하니까. 좋아요. 1번. A 짝이에요. 그럼 제곱, 4제곱, 4제곱 그려본 적 없고 6제곱 그려본 적 없지만 다 이렇게 U자 모양이 됩니다. 이렇게 됩니다. 제곱도 마찬가지. 4제곱이면 또 좁고 6제곱 더 좁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다가 내가 Y는 A를 그렸어. 이렇게 Y는 A 그렸잖아. Y는 A 그렸어. A가 양수야. 몇 개에서 만나? 2개. Y는 0을 그렸어요. 여기다가. Y는 0을 그렸는데 몇 개에서 만나? 하나. Y는 A인데 얘가 음수야. 맞나 안 맞나? 안 맞나. 그러니까 여기가 이런 얘기. 그러니까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라니까요. 그냥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해봐야 돼요. 자, n이 홀이에요. 아까 여기 n제곱근이라는 건 설마 1은 아닐 테니까 n이 3 이상이겠죠. 2 이상이겠죠. 이렇게. 그럼 3차, 5차. 벌써 자는 사람 있어요? 너무 열심히 놀았어요? 3차. 이렇게 그려집니다. 5차, 더 좁고, 6차, 더 좁고, 이렇게. 7차, 더 좁고, 이렇게. 자, 무대로 쓸게요. y는 양수 몇 개? 하나. 0 몇 개? 하나. 음수 몇 개? 여기. 이해했죠? 어쩔 수 없이 여기 지워야겠네. 다시 씁시다. 자, 선생님 얘기 들어보세요, 이제. 그래서 우리가 뭘 좀 배웠단 말이에요, 지금. 그럼 이제, 그냥 개념과 모의고사의 갭 차이를 한번 느껴보겠습니다. 아는 문제일 수도 있어요. 들어보세요.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A에 N, 잘 보여요? 제곱근의 실근의 개수를 우리가 이렇게 정의하기로 했습니다. F의 N,A라고 정의했습니다. 별거 없죠? 근데 문제에선 저런 정의를 많이 해요. 선생님이 지금 제시하는 게 맞나 틀리나 한번 풀어볼까요? 기억. 맞아요. 갑자기 어렵나요? 지금 그거예요. 우리가 한 기본 단계 유형에서 살짝 이만큼 넘어왔어요. 종이 한 장 살짝 넘겨봤어요, 선생님. 아주 얇은 종이. 이걸 이해하셨으면 저게 맞다 틀리다라는 걸 알 거고, 아직 못 넘긴 사람들은 선생님과 같이 넘겨보세요. 맞나요? 자, 이 자리에 뭐가 온 거예요? 여기다 쓸까요? 여기 얘가 오고 얘가 와요. 그럼 얘가 n이고 얘가 a예요. n이 뭐예요? 짝이죠. a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짝이고 양수면 몇 개? 2개. 그러니까 2. 이렇게 쓴 거예요. 이제 이해됐나요? 자, 넘어갔습니다. 우리는 그 종이를. 이해하셨어요? 네.
얼마입니까? 아, 이거 쓰려고. 어때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 장 더 넘겼어요, 지금. 한 장 이렇게 넘길까 말까 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예요? 1이죠. 어째서? 앞에가 뭐예요? 홀수잖아요. 그럼 뒤에 거 신경 쓸 필요가 없죠? 하나니까. 이런 거 한다는 거, 이런 거. 이런 거 하는 거, 이런 거. 이해점 선생님 얘기? 좋아요. 하나만 더 하고요. 이건 기억나는 사람들은 오케이,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패스. 오케이? 그러니까 원래는 이것도 세 개가 다 기본 문제고 이 문제가 좀 되게 하드하게 발전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형에서 제일 심플한 문제를 지금 선생님이랑 풀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의사 유형에 가도 심플한 거 그 다음 단계가 있는 거예요. 이거 거쳐가면 그 다음 단계 문제를 풀 수 있게 되는 거라고. 근데 우리가 시험 보면 여기서 갑자기 이렇게 간 거라고. 답이 못 풀지. 포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시그마 배운 적 있죠? 본 적은 있을 거예요. 근데 뭐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시그마 K는 3부터 10까지의 F의 K 마이너스 1에 2K 플러스 1 이렇게 씁니다. 좀 더 더럽나요? 안 어렵습니다. 괜찮아요? K가 뭐 하라는 얘기야, 시그마. 3 놓고 4 놓고 5 놓고 6 놓고 7 놓고 8 놓고 9 놓고 10 놓고 해서 더 하라. 되나요? 근데 앞에가 만약에 홀수면 뭐가 나온다고? 1 나온다고. 근데 만약에 이게 짝수다? 근데 얘가 원래 뭐야? 내가 지금 이거 시계 바꾼 거예요. 이게 뭐야 지금? 홀수잖아요. 이게 뭐 나와요 무조건? 마이너스 1 나와요. 짝수는 뭐가 나올까요? 아까가 짝수일 때 여기? 음수가 나오겠죠. 그러니까 0이 나온 거 아니에요. 여기 홀수 몇 개 있어요? 3부터 10까지? 어렵나요? 4개 있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아마 여기까지만 배우고 내가 이 문제를 던지면 대부분 틀렸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저 문제 풀 수 있을걸요. 다음부터. 지금 이해했으면. 종이 하나 넘긴 거예요. 다시 덮어도 상관없어요. 또 뒤집을 거니까. 이런 식으로 할 거예요. 선생님 얘기 좀 이해되셨나요? 좋아요. 책을 잠깐 이제 보죠. 드디어 책을 보네요. 자, 8페이지, 9페이지를 같이 펼 수 있죠. 그냥 8페이지부터 볼게요. 8페이지 아까 선생님 설명한 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맨 처음에 거듭제곱이랑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중학교 때 배웠었던 지수법칙. 근데 그 밑에 마플 해설 써있고 보기가 있는데 나는 이게 되게 좀 어렵다라고 하면 보기를 푸시면 되고 아니면 난 이거 잘한다라고 넘어가시고요. 9페이지로 갑시다. 자, 거듭제곱권 나와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다 설명했습니다. 네, n제곱해서 a가 변수라고 써있고요. 그래서 이게 방정식 x의 n제곱은 a를 만족한 x 이렇게 돼 있고 밑에 참고에 실수 a의 n제곱은 복수소 범위 내에서 n가 있음이 알려져 있는데 거기에서 실수인 것만 다루기로 한다. 우리가 했던 얘기죠, 여태껏. 좋아요. 그래서 그 밑에 보면 8의 세제곱근과 16의 내제곱근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지금 얘기한 애가 9페이지 밑에 거듭제곱근 중에 실수인 n제곱 a에 대해서 구하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 하나 0, 하나라는 게 나와 있고 그게 뭐다라는 것까지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자, 한번 보니까 이해가 되시죠? 글자가 많더라도 이미 선생님이 다 설명하기 때문에 눈에 다 들어올 겁니다.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은 표시해주시고 다음 페이지 10페이지 마플 해설에 선생님이 그린 그래프가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오유, 진짜 똑같네. 그래서 거기 보기사에 나와 있는 거 보면 실수인 것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해보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n제곱근도 다 구할 수 있을 겁니다. 음수 조심하세요. 은근히 잘 못하더라고요. 그래서 11페이지에 보면 이 거듭제곱근의 성질이라고 해서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거 계산하는 연습을 할 거라고, 그죠? 이게 거기 나와 있는데 이거 안 보고 그냥 하면서 풀게요. 이따가. 그래서 내가 이걸 월급만 이렇게 했더니 몇 명이 조금 약간 그래서 다시 풀어주긴 했거든요. 여기도 처음 배우시는 분들, 자 이제 방법을 알려줄게요. 처음 보는 사람들은 거기 있는 보기를 다 푸셔야 돼요. 보기 풀기까지 다 돼 있잖아요. 그걸 다 푸세요. 난 이거 못하겠다. 근데 내가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다 알고 난 옛날에 해서 보기 정도는 괜찮아 라고 하면 그냥 보기 눈으로 흘고 넘어가서 선생님 푸는 문제의 유제와 변형 문제를 푸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선생님 얘기 이해했죠? 그리고 나서도 진짜 안 되겠다. 저는 더 기본적인 게 필요합니다라고 하면 SOS를 요청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거 얘기해줘야 돼. 아까 내가 부탁했어요, 분명히. 가끔 이런 얘기를 하면 쪽팔리다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몇 분이야. 쪽팔리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글쎄요. 여기는 학원이잖아요. 학원이라는 건 나의 돈이 아닌 부모님의 돈을 대고 내가 뭘 모르는 걸 배우러 온 거잖아요. 근데 여기 와서 뭐 물어보는 게 여기가 잘못된 거죠. 안 물어보는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선생님 가끔 얘기하는 건데 폭탄을 만들지 마세요. 뭐냐면 내가 이걸 뭘 하나 배웠는데 몰라. 냅둬. 다음 걸 또 뭐 하는데 또 몰라. 냅둬. 몰라. 그냥 넘어가지 뭐. 언젠가 알겠지. 냅둬. 얘가 나중에 커집니다. 이거 언제 터지죠? 내신 대비. 시험 일주일 전. 갑자기 자기가 500을 합니다. 선생님. 제가 사실은 몰라요. 내가 도와줄 수가 없어요. 내가 도와줘도 이미 폭탄이 너무 커요. 힘들어져요. 중간중간에 얘기해 주셔야 돼요. 폭탄을 떠안고 있지 말고. 아시겠죠? 네. 그 계산은 좀 이따가 선생님이 할 거고요. 거기 이제 뭐 왜 보기 안 푸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일단은 풀면서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3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걸 안 푸는 이유가 따로 있어요. 지수의 확장에 가면 더 쉬운 방법이 있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그냥 기본적인 건 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 어떻게 보면 되게 좋은 건데 여기가 이해가 안 되면 다음으로 안 넘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안 됩니다. 그냥 거기서 끝났으면 넘어오세요. 선생님이 진도를 나갔는데 내가 지수로 로고를 나오고 있는데 자기는 아직도 지수 있어요. 그럼 제가 천천히 따라갈게요. 언제 따라올 거예요? 못 따라와요. 다시 돌아올 거예요. 내신 대비 하라고 할 때. 그러니까 일단은 선생님이 하자고 하면 좀 따라오세요. 알겠죠? 그래서 내가 중간중간에 SOS를 하라는 거예요. 13페이지. 자, 이 문제입이 다 좋은데 뭐가 안 좋냐면 너무 바로 밑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스포하지 마시고, 그래서 내가 그냥 물어보면 이거 뭐야? 하고 물어보면 고개가 더 내려가요. 왜요? 생각을 합시다. 우리 본인 자신한테 스포하지 마. 자, 거듭제곱근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입니다. 1번 읽어보죠.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예요. 맞아요? 아니요. 3개예요. 마이너스 포함 3개. 혹은 2개가 더 있죠? 아까 내가 여기 써놓은 것 같은데요? 그쵸? 81의 4제곱근은 3이에요? 아니요. 4개라니까요. 뿔마 3, 뿔마 3i. 맞죠? 자, 3번. 내가 지금 어디 보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죠? 마이너스의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건 1개예요? 아니요. 없어요. 짝수잖아요? 음수고요. 괜찮아요? 안 괜찮으면 얘기하셔야 됩니다. 4번. 루트 81의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2개예요. 이건 맞죠? 4제곱이니까 짝수고 루트 80이니까 양수란 말이에요. 질문. 걔가 뭐예요? 뿔마 9예요? 뿔마 3이에요? 뿔마 3 맞아요? 자, 낚시. 뿔마 3 맞습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래요? 이것도 낚시가 될 수 있어요. 진짜 맞는데 내가 틀리다고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다시 읽어볼게요. 루트 81의 4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 2개는 뿔마 3이 맞습니까? 루트 81을 계산해야죠. 얘는 9입니다. 9의 4제곱근이면 뿔마 루트 3입니다. 네, 헷갈릴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조심해야 돼요. 다행히 스폰 안 했네요. 자, 틀려도 괜찮아요. 틀려야 다음에 안 틀리죠? 자, 5번. 답이 나왔다고 다 안 보는 거 안 돼요. 이번에 그렇게 시험 망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아서. 자, 세제곱근의 마이너스 64는 그거 맞죠?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그냥 명칭이라고. 명칭이라고. 그래서 답이 4번, 5번입니다. 답이 2개라고 얘기 안 해줘서 좀 그렇긴 하지만 일단 답을 4번, 5번. 헷갈리지 마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다시 넘어가기 전에 자, 여기 밑에 문제가 3개 있어요. 확인 유제, 변형 문제, 발전 문제. 자, 내가 좀 해. 좀 해? 이상한데. 나 재수 좀 배웠어. 풀 수 있을 것 같아. 욕심을 부리세요. 그래서 다 가능한 사람 3개 푸시고 나는 발전 문제는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하면 변형 문제까지 푸시면 됩니다. 선생님이 이해했죠? 기본적인 거랑 변형 문제, 확인 유제, 변형 문제까지. 근데 나는 발전 문제 풀고 싶어. 풀어도 됩니다. 괜찮아요. 넘어갈게요. 그게 숙제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 시간에 내가 까먹고 안 줬는데
다른 말에. 이게 좀 타이트하잖아요, 칸이. 근데 난 정리를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면 여기다 푸셔도 상관없어요. 밑에 또 답이 있으니까 바로 채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답지를 아마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줄 것 같은데, 나는 풀이 과정을 좀 쓰는 사람이다. 아니면 나는 풀이 과정이 개판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노트를 선생님 달라고 해서 노트에다 푸세요. 그걸 추천합니다. 진짜로. 매우 추천합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이게 개치라서 시간이 좀 더 오래 걸릴 수 있긴 한데, 고치고 싶으신 분들. 내가 나중에, 지금은 추천했다가 나중에 대놓고 해야겠는데?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추천합니다. 맡겨볼게요. 14페이지로 가죠. 이걸 한번 해볼게요. 선생님이랑 같이. 2번입니다. 같이 풀어보죠. 자, 그 앞에 아니면 그 밑에 규칙이 나와 있는 데가 있거든요. 거기를 같이 볼게요. 이거를 내가 설명하면서 볼 건데, 자, 보세요. 1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A가 양수입니다. 생각보다 중요해요. 자, 거기 보시면,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보고 봅시다. 살짝. 11페이지로 살짝 다시 갈게요. 11페이지로 다시 가서 보고 올게요. 한번 눈으로 훑고 올게요. 선생님 지금 솔직하게 얘가 중요하지 않아요? 시험에 많이 나오지도 않고. 그냥 이거 나중에 지수법칙으로 다 바꿀 거기 때문에. 자, 거기 맨 중요한 건 뭘까요? A랑 B가 둘 다 0보다 크다라는 겁니다. 0보다 이 조건이 없으면 이거 다 안 됩니다. 기억나시죠? 안에 마이너스 있으면 막 마이너스 뱉어내고 막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죠? 자, 그리고 n이 이상이 정수일 때 거듭제곱근 1번 똑같은 우산끼리는 곱해도 됩니다. 우산이라고 할게요. 똑같은 루트끼리. 2번 똑같은 우산끼리 나눠도 됩니다. 3번 m이 안으로 들어가도 돼요. 왜요? m이 양수니까. a가 양수니까요. 넣었다 뺐다 거듭제곱근 상관없어요. 4번부터 어려워요. 제곱근이 겹치면 걔네 두 숫자를 뭐예요? 곱할 거예요. 제곱근의 제곱근. 근데 걔네들 자리를 바꿔도 그럼 된다는 얘기죠. 곱했다가 다시 나누기. 11페이지 위에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못 찾는 분은 계시는데, 11페이지 위에 거듭제곱근의 성질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보고서 문제 풀려고요. 5번, 약분이 가능하대요. 밖에 있는 제곱근과 안에 있는 제곱이랑. 이해했죠? 괜찮을까요? 네, 밑에 증명이 나와 있는데, 괜찮아요. 모르셔도 됩니다. 나 이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선생님. 자, 넘어갈게요. 다시 2번으로 오세요. 14페이지. 그리고 아마 이따가 선생님이 그 블루를 줄 때 거기에 비슷한 문제가 나와있기 때문에 연습하면 금방 늘어요. 자, 볼게요. 1번. 자, 루트가 있어요. 제곱근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6제곱근입니다. 괜찮을까요? 6제곱근의 A. 그 다음에 위에는 3제곱근의 A.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곱하기. 여기는 3제곱근의 쓰시고 제곱근의 A에다가 여기가 4제곱근의 A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것 중에 내가 여기서 있잖아요. 하면서 설명한다고 이런 애가 있었어요. N제곱근의 N제곱근의 A는 우리 곱할 거야. 이렇게 방금 보고 왔어요. 그쵸? 괜찮아요? 좋아요? 그럼 여기 뭐가 생겼대 있어요? 1이 아니야. 여기 아무것도 안 쓰겠다고. 2는 안 쓰잖아요. 제곱근 언제부터 여기다 있었어요? 안 썼단 말이야. 헷갈리지 말고. 그럼 여기 2랑 얘랑 만났어. 그럼 밑에 뭐가 떨어져? 12제곱근의 A가 이렇게 올 거고. 짠. 여기 2랑 여기 3이랑 만났어. 그럼 여기 6제곱근의 A. 이렇게 보면 괜찮나요? 자, 여기 2 있다고. 3이랑 여기 2랑 만날 거야. 그럼 여기가 6제곱근의 A. 3이랑 4랑 만났네? 12제곱근의 A. 무슨 일이 벌어졌죠? 쫙. 괜찮을까요? 여기에서는 하는 거예요, 그냥. 됐죠? 자, 두 번째. 좀 어려워집니다. 두 번째. 자,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4제곱분에, 숫자가 좀 그래요. 27의 4제곱. 9의 11제곱분에. 이게 스캔 뜬 거 프린트한 거라서 약간 진짜 잘 안 보이긴 합니다. 27의 10제곱. 그 다음에 9의 10제곱. 이렇게 써있어요. 근데 우리 이런 거 나오면 또 쫄잖아요. 오씨. 자, 밖에 4제곱분이 그냥 두세요. 이렇게. 자, 아까 지수법칙. 얘가 3의 세제곱이란 말이에요. 밑에가 3의 12개. 괜찮아요? 여기는 3의 22개.
그죠? 좋아요. 여기는 3에 30개. 여긴 3에 20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수를 같은 애들을 더하거나 뺄 때는 항상 웬만하면이라는 단어 썼어요. 작은 걸로 봅시다. 뭐가? 지수가 작은 걸로. 이렇게요. 자, 4제곱근 그냥 쓰시고, 밑에 작은 걸로 묶을게요. 그리고 여기가 개수만 생각하면 돼, 개수만 이렇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위에는 작은 거, 20. 자, 그럼 얘네들이 또 약분이 되죠. 자, 나누면 지수에서 이렇게 더 크니까 빼겠죠? 좋아요. 그럼 4제곱분의 3의 8제곱분이네요. 그러면 9가 나오는 게 맞아요? 맞아요? 자, 다시. 만약에 여기 4가 있었으면 뭐였죠? 3이 나오는 거죠. 똑같은 거 벗겨지는 거니까. 근데 여기 8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죠. 요 계산도 이제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되셨나요? 자, 하나가 더 어려운 게 나와 있어요. 하나가 더 어려운 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선생님 제가 이 계산이 안 되는데 이 계산 연습 좀 많이 해야 될까 하겠지만 그러다가 좀 이따가 배우는 거에서 무너집니다. 오이씨, 할 필요가 없었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자, 마지막 3번. 근데 하긴 해야 돼요. 연산 나오진 않을 텐데. 자, 거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세제곱분의 가를 잘 봐요. 쭉 가고 여기 A가 있고 여기도 쭉 가고 A가 있고 여기도 쭉 가서 A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럼 끊어 먹을게요. 여기. 무슨 얘기냐면 앞에 거는 그냥 요거 곱하기 밖에 얘가 있었으니까 요거 곱하기 밖에 또 얘가 있었으니까 2번 이렇게 이런 식으로. 괜찮아요? 어렵나요? 어려울 수 있어요. 네. 다시 물어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얘를 이렇게 간다고요? 얘는 그냥 이렇게 가요. 그 다음에 방금 우리가 여기 뭐가 있다고? 2가 있다고.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가 있고 2가 있네? 그러면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여기까지 괜찮으세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방금 마지막에 어려워. 근데 나중에 이게 제일 쉬워. 지수법칙으로 가면 얘가 제일 쉬워요. 자, 요거 푸고 쉴 거예요. 집중해 주세요. 자, 바깥에 다 똑같은 우산을 만들고 싶어요. 1번에서 다 똑같은 우산이면 곱해서 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아까 이런 거 하나 알려줬어요. NP 제곱분의 A의 NP면 요 PP가 약분돼요. 여기도 마찬가지였던 거야. 얘랑 약분해서 2가 나오니까 여기 2만 나오고. 괜찮아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야. 세제곱근이 있어. 아니면 6제곱근이 있는데 여기가 2의 세제곱이야. 그럼 여기 약분되면 얘는 루트인 거야. 그래요? 괜찮을까요? 2는 안 쓴다 그랬으니까. 되셨나요? 좋아요. 그럼 봐. 근데 저걸 거꾸로 갈 거예요. 얘가 이렇게. 그리고 PS만 이렇게 거꾸로 갈 거예요. 얘를 여기다 PP를 곱해서. 그러니까 약분한 것처럼 똑같이 곱해서 넘어가자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안에다 뭘 곱할 거면 바깥에다가 똑같은 걸 곱하자는 얘기예요. 돼요? 이해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자. 여기서 이렇게. 여기 1하고 여기 2가 있는데 3, 3 곱해서 이렇게 합니다. 반대로. 그래요? 근데 여기 3하고 6하고 10이잖아요. 그 위에 뭘 만들어? 11을 만들죠. 그럼 앞에가 이렇게 되죠. 여기가 12가 됐네. 그럼 여긴 뭐? 뭐지? 여기는 12가 됐네. 그럼 여기 뭐? 제곱. 12가 됐네. 그 다음에 A. 이렇게. 잘 따라오셨나요? 그래서 내가 풀면서 설명한다고 한 거예요. 그럼 다 같은 우산 써. 이렇게.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됩니다. 그럼 끝났네요. 12제곱분에 뭐야? 이렇게 답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이따가 지수 할 거예요. 지수 확정. 되셨어요? 네. 잠깐 쉬었다가 그 지수 확장을 하도록 할 거고요. 쉰 다음에 문제를 살짝 풀면서 상담을 좀 할 거예요.
잠깐 쉴게요. 자, 지금 우리가 뭘 할 거냐면 지수의 확장을 할 겁니다. 아, 그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지금 녹화하고 있죠? 선생님 유튜브가 있거든요. 우리가 단톡방을 만들 거예요. 이게 지금 안 온 사람들이 많아서 그런데 내일 정도에 아마 선생님이 단톡방을 만들 거고, 단톡방에다가 영상 찍은 거 올려줄 테니까, 그래서 일단 뭐 결석을 하게 되는데 피치 못하게 보안 못 얻는다고 하면 보고 오시고, 그 다음에 그런 경우도 좋아요. 집에 가서 공부를 다시 하는데 기억이 안 나면 다시 보셔도 됩니다. 올려줄 테니까 보시고요. 악용하지 마세요. 아, 영상이 있으니까 하지 말까? 이건 안 됩니다. 제일 나쁜 방법. 단톡방은 선생님이 계속 공지를 올리는 거니까, 거기다 뭐 답을 다 줘도 상관없는데, 답은, 그냥 질문은 개인톡으로 주시면 됩니다. 선생님 번호는 다 저장해놨죠? 그러면 전화했는데 누구세요? 이러는 건 아니죠? 네. 보겠습니다. 지수의 확장입니다. 아까 뭐 했냐면, 우리가 중학교 때 걸로는 할 때는, 자, A랑 B가 그냥 실수였고요. 이게 조건이었어요. 그 다음에 M하고 N이 자연수였습니다. 양의 정수. 이렇게 해서 뭐 1번에 이렇게 돼 있죠. A의 M제곱 한 번 더 적게요. 얘가 M 플러스 N제곱. 두 번째 A의 M의 N제곱은 A의 MN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뭐 책에 번호가 바뀌어 있을 수도 있지만 선생님 맘대로. 그 다음에 네 번째, 일단 안 적을게요. 우리가 아까 요걸 했었어요. 그죠? 아까 걸로. 책에 적혀 있으니까. 요걸 했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지수를 적어도 끝내진 않을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저기 있는 지금 지수가 자연수라는 겁니다. 중요해요. 근데 이제 저걸 확장합니다. 말 그대로. 확장이라는 건 영역을 넓히겠다는 얘기죠. 제가 쓰이는 영역에서. 그래서 첫 번째 확장은 지수를 정수를 확장합니다. 그럼 뭐가 추가됐죠? 0과 음의 정수가 추가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뭔가를 하나 정의합니다. 자, 수학에서 정의라는 건 뭐예요? 이렇게 하기로 서로 다 약속하고 공부하자. 이유가 없어요. 근데 이유는 만들어 보죠. 자, 여기 이렇게 합니다. A의 0제곱은 1이다. 근데 지수법칙에서 뭘 곱하면 그 개수만큼 더하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곱한다는 얘기죠. 0이니까. 그대로 가야 되니까 1을 곱한 거랑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괜찮을까요? 좋아요. 그 다음에 A의 마이너스 N제곱은 A의 N제곱분의 1이다. 아까 왜 이런 걸 했잖아요. 만약에 A제곱을 A의 5제곱을 나눠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나누는 거니까 지수법칙에서 만약에 뺀다라고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A의 밑에 5개 있고 위에가 2개가 있어요. 그러면 얘가 A에서 뭐요? 밑에가 3개 남은 걸 이렇게 아까 계산했어요. 맞아요? 이렇게 계산했는데 이걸 우리가 저기서 계산할 때 이렇게 한번 해보자는 거죠. 그럼 여기서 그냥 5개를 빼자라고. 그러니까 정의하기를. 그럼 얘가 A의 마이너스 3제곱이 되니까 얘네들이 같지 않겠냐? 이런 패턴으로 갑니다.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거예요. 혹시 추워요? 아까 벗었던 옷들 다 입고 있는데. 보시죠? 나만 열려고 있어서 나만 더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정의는 이렇게 하기로 하자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겨요.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여기는 실수였어요. 밑조건이. 아무거나 넣어도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는 이제 큰일 났죠. 왜? A에다가 0을 넣을 수가 없어요. 왜요? 분모로 왔잖아요. 분모가 0이 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이 조건이 따라올 수밖에 없게 돼버리는 거예요. 괜찮을까요? 그런 다음에 끝났어요. 이제부터는 우리가 다 거의 다 아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지수 법칙이 그대로 와요. 대신 조건이 바뀐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수의 확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조건이에요. 말이요. 저 조건이 따라왔냐 안 따라왔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A랑 B가 0이 아닌 실수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뀌었죠? 조건이. 그리고 M하고 N이 뭐가 됐다? 네. 정수가 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세 가지가 그대로 따라온 거예요, 그냥. 이해했어요? 조건만 바뀌고. 그 다음에 이 네 번째가 바뀐 거죠. 어떻게? 네. 저기 위에 써 있는 것처럼 그냥 빼! 그럼 만약에 같았으면요. 아까 같으면 뭐였죠? 1이었잖아요. 그럼 빼면 뭐예요? 0이잖아요. 그거 1이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해되세요? 마찬가지.
마찬가지. 이렇게. 이제 뭐 거의 다 된 거예요. 끝이에요. 이게 다예요. 근데 이제 이걸 계산에다가 적용해서 풀 수 있느냐가 포인트가 되는 거죠. 이제 알았다고요, 우리가. 됐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뭐냐면, 이 지수가 두 번째. 유리수가 됩니다. 질문. 유리수가 뭐예요? 유리수의 점이. 뭐, 여기까지 찼어요? 말을 할 듯 말 듯 한데, 분수란 단어는 고등학교에서 잘 안 씁니다. 그래서 이렇게 씁니다. B분의 A 꼴이라는 단어를 쓸 겁니다. 그리고 조건이 중요하죠, 여기서. A, B는 뭐인? 네, 어디서 들리는 것 같은데? 서로 소인. 한자인가요? 정수고요. 나머지 조건, B는 0이 아니다. 저게 유리수의 정입니다. 아마 이번에 명제 시험을 보면서 루체이가 무리셈을 증명하여라라고 할 때 이 방법을 썼을 거예요. 맞죠? 까먹으면 안 돼요.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지수가 유리수가 됩니다. 그럼 여기를 정의를 합니다. 뭐라고요? 이렇게 해요. 일단 기본적인 것부터 할게요. n분의 1제곱입니다. 그럼 얘가 n 제곱분의 a라고 써요. 근데 여기서도 이제 문제가 되는 게 하나 있으니까 좀 이따가 얘기하고, 마찬가지로 a의 n분의 n 이면 얘가 네 n 제곱분의 a의 n제곱. 근데 이것도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좀 괜찮아요. 지수법칙을 잘 보시면 내가 여기다가 n제곱을 해요. 그럼 얘네들이 곱하죠. 만약에 지수법칙이 된다면 그럼 뭐가 되죠? a가 됐죠. 어떤 애를 곱했더니 a가 됐어요. 그러면 n제곱분이 맞잖아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괜찮습니다. 그렇게 세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맞춰가는 겁니다. 됐죠? 근데 이제 여기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미수가 0보다 커야 됩니다. 무조건. 저건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조금 이따 얘기할게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조건이 또 그대로, 여기 있는 지수법칙 그대로 오는데 뭐만 바뀐다? 조건만 바뀌어요. 어떻게? 자, 이렇게 해요. A랑 B하고 0보다 큰 실수. 이렇게 바뀌고 M하고 N이 뭐가 된다? 네, 유리수가 된다. 이러지. 근데 저기 있는 게 다 똑같이 베껴옵니다. 그러니까 지수법칙은 그대로 오지만 계속 조건이 바뀌고 있는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나중에 시험 문제 이 조건이 나와요, 정말. 다음 중 맞는 것은 틀린 것은 빈칸 넣기. 이렇게 해가지고.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계산도 이제 할 수 있어야 되죠. 이런 거 있잖아요. 2의 2분의 1제곱 나누기 2의 3분의 1제곱은 뭐예요? 그냥 2의 이렇게 가는 거예요. 2분의 3분의 1 뺐으니까요. 괜찮아요? 요런 거. 요런 계산들을 우리가 이제 앞으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럼 요 얘기를 하고 갈까요? 예전에 한참 선원 수형 문제가 나왔을 때, 얼마 안 됐어요? 한 4, 5년 전? 나왔을 때 이 문제가 수학 문제 되게 많이 나왔습니다. 다음 지수법칙의 확장에 빈칸을 채워라. 빈칸 채우고 짠짠짠 조건 하고, 왜 지수가 유리수일 때 얘가 0보다 커야 하는지의 관례를 써라. 진짜 이렇게 나와요. 왜냐면 그 교과서에 그대로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냥 교과서를 읽지 그 관례를 외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한번 보시죠. 아마 보면 알 거예요. 자, 4제곱근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 마이너스 2의 4제곱을 넣을 거예요. 이렇게. 그럼 우리는 이제 여기서 배우기로 얘를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괜찮아요? 이렇게 쓰기로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뭐라고 했냐면, 만약에 A가 음수인 경우를 한번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럼 이렇게 써도 되나요? 지수법칙에 의해서. 그럼 이렇게 되죠. 괜찮나요? 좋아요. 근데 내가 알기로는 얘가 이겁니다. 얼마예요? 2죠. 2가 정호를 따라갔더니 뭐가 됐죠? 마이너스 2가 됐죠. 그러니까 원래 여기에 성립하지 않는 겁니다. 여기까지 쓰는 건 괜찮아요. 이건 틀린 표현은 아닙니다. 하지만 여기서 이렇게 지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무슨 얘기인지.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얘가 양수여야 됩니다. 미치. 됐어요? 이런 것들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마지막은
마지막은 이거예요. 마지막 문제 쓸까요? 세 번째. 우리가 배운 큰 단위, 실수죠. 동의하는 거 없습니다. 조건은 똑같습니다. 여기가 뭘로 바뀌는 것뿐? 실수로 바뀌는 것뿐. 책에 써있으니까 안 쓸게요. 근데 이제 계산이 더러워지는 거예요. 계산을 여기서 미치는 듯이 틀립니다. 예를 들어, 자, 2에 2 루트 3 곱하기 2에 루트 3은 2의 6제곱. 이렇게 계산하면 되잖아요. 맞죠? 맞아요. 네, 틀렸죠. 근데 이렇게 계산한다니까요. 뭘 틀린지 확인하셨어요? 네.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더 해야죠. 더 하기로 했잖아요, 우리 지금. 그러니까 저런 계산을 자꾸 틀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 처음에 중학교 때 지수법칙을 배울 때도 이 두 개를 되게 헷갈렸어요. 곱하는 거야, 더하는 거야. 이런 거. 근데 조리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실수로 넘어가면 계산이 점점 이렇게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런 계산을 받다 보면 헷갈려요. 근데 아까 선생님이 그 얘기했잖아요. 계산이 뭐 이렇게 중요한가요? 첫 번째는 아까 분명히 속도 때문에 그런 건데 난 이해를 계속 하거든요. 선생님이 가르쳤던 1등급 맞는 그 수학 애들 중에 희한한 걸 틀리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잘하는 애들 중에. 여기도 아마 그럴 수 있는데 어려운 건 맞아요. 쉬운 거 자꾸 실수를 해요. 아까 선생님이 시간적인 얘기를 했지만 또 한 가지 더 시험 끝나서 많이 한 게 뭐예요? 실수죠. 근데 저 실수를 되게 많이 해요. 그러니까 뭐 선생님 상담을 해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많이 얘기하는 부분이 실수예요. 근데 실수라는 파트, 실수에 대한 이 포인트는 뭐가 중요하냐면 되게 우습게 넘긴다는 게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내가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중학교 때 나 좀 잘하다고 왔는데 시험을 망쳤어요. 망친 이유가 실수예요. 아니 시험이 어려웠으면 상관없어요. 공부를 하면 되는 거예요. 둘 다 문제긴 하지만요. 근데 실수를 했을 때 우리가 그걸 대처하는 능력이 달라야 돼요. 무슨 얘기냐면 실수네? 괜찮아? 이러면 안 돼요. 그럼 아마 그 다음에 비슷한 실수를 또 했을 거예요. 그렇다고 이걸 몸에 바라볼 수는 없잖아요. 뭘 해야 되냐면 무조건 다시 오답을 하셔야 됩니다. 인정해야 돼요. 나 실수했어. 내가 어디 틀렸지? 왜 틀렸지? 보고 이걸 지우지 마세요. 꼭 틀리면 박박 지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 찢어먹고. 지우지 마. 여기 옆에다가 다른 색깔로 빨간색으로 그으세요. 틀리면 여기서부터 틀렸네. 그 다음부터 다시 풀어야 돼요. 그걸 안 하면 생각해봐. 지우면 무슨 일이 벌어져요? 내가 잘못된 길을 갔다 오면서 여기다가 다시 가지 말자고 엑셀 쳐놔야 되는데 갔던 발자국 지우고 오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럼 난 또 이리 가요. 난 또 여기로 가요. 표시 안 돼 있으니까. 똑같아요. 다르지 않아요. 그래놓고 자기 계속 틀린대요. 그게 문제예요. 선생님 원래 시험 끝나면 시험 자꾸 보라고 해서 다 하나씩 확인해요. 따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니고. 다시 확인하자는 거죠. 풀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시간이 부족했을까? 뭐가 잘못된 거지? 내 눈으로 그일 직접 봐야 돼. 그리고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거 부끄러운 거 아니에요. 시험 끝났는데 뭐 어쩌자고. 부끄러워하고 민망하면 다시 시간이 돌아가요? 아니잖아요. 그럼 피드백을 해야죠. 선생님한테 아니 본인한테. 다른 방법도 마찬가지예요. 시험지 펼치세요. 시험지 끝나고 막 어디 있냐? 보냈는데요. 없어졌어요. 안 된다. 자기 흔적 지운 거랑 똑같은 거예요. 다시 확인하세요. 그래서 고치세요. 그러니까 알아요. 풀었던 문제 다시 푸는 거를 싫어한다는 걸 선생님이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해야 돼요, 그걸. 그러지 않으면 그 실수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실수가 되게 오래된 사람은 이게 이제 실수가 아니라 자기 습관이 되거든요. 엄마들 얘기하잖아. 그렇게 따지면 너는 그게 실력이지 않냐고 되게 기분 나쁘잖아요. 아이씨, 내가 분명히 실수인데 엄마는 꼭 저렇게 얘기한다. 이러면서. 근데 진짜 엄마 말이 맞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그냥 습관이에요. 근데 인정하기 싫은 거잖아. 미안하지만 큰 시험일수록 그 습관이 나와요. 왜냐면 내가 아닌 상태로 시험을 보잖아요. 이미 긴장 이만큼 하고 시험 잘 봐야 되는데 이러면서 들어가서 그럼 원래 습관이 나온단 말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런 계산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진짜 선생님 그 옛날에 수능 본 애들 중에 내가 제일 싫어하는 점수가 97점이야.
왜? 4점짜리를 틀렸어야지 3점짜리를 틀려온 거잖아. 미친 거지, 이건. 어려운 거 다 맞고 3점짜리 틀려온 거거든요. 네, 고개 놔주세요. 맞습니다. 그리고 진짜 나 충격적인 정도 한 번 있는데, 이거 받아온 적도 있어. 2번을 틀린 거야. 모의고사 가서 알죠? 앞에 두 개는 2점인 거. 선생님이 맨날 모의고사 풀 때 그러거든요. 1번, 2번 틀리면 접시물에 코박 죽으라고. 무슨 뜻인지 알아요? 접시물에 코박 죽는 거? 하찮은 목숨이라는 뜻이에요. 접시물에 코박고 어떻게 죽어요? 쉽지 않아요. 물이 요만큼밖에 없어. 근데 진짜 한 번 수능 끝났는데 전화 온 거야. 3년 전이야. 딱 기억해요. 나 아직도 걔 이름도 생각나. 수능 끝나자마자 딱 채점에 전화 왔어요. 선생님, 몇 점이야? 98점이야. 잘했네. 이렇게 된 거예요. 욕을 아주 그냥 내가. 원래 잘 욕 안 하는데. 그런 상황입니다. 자, 먹고 싶겠지만 잠깐 조금만 더 볼게요. 자, 이제 책을 볼게요. 거기 선생님이 15페이지부터 쭉 설명해서 지금 17페이지까지 한 거예요. 괜찮아요? 자, 딱 18페이지 1번까지만 풀고 쉴 거예요. 1번에서 풀 건데 잘 봐. 여기서도 마찬가지. 분명 선생님이 설명을 다 했고 내가 지수법칙을 다 알고 있긴 하지만 안 풀릴 거예요. 안 풀린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지? 여기가 안 풀리면 그 앞 페이지 가면 보기가 겁내 많아요. 보이세요? 아까 우리 건너왔었던데? 네, 그 보기를 푸시면 돼요. 풀고 이걸 풀면 괜찮아요. 근데 일단 선생님은 뒤에 걸 먼저 풀게요. 그리고 거기 블루도 있는데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선생님 저 아직은 계산이 좀 힘들어서 그런데 좀 더 계산할 수 있는 문제집을 달라고 하셔도 됩니다. 본인한테 필요하면 해체하셔야죠, 그걸. 주구장창 내가 안 되는 문제 풀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자, 볼까요? 한번 풀어볼게요. 1번에. 이거 풀고 쉬어요. 좀만 참으세요. 1번에 여기 있어요. 1번에 1번. 자, 16분의 9가 있고요. 거기에 마이너스 3분의 4제곱에다가 전체에 뭐예요? 8분의 3? 이렇게 돼 있죠. 괜찮나요? 그래요? 그럼 천천히 한번 해보기도 하고 빨리도 한번 해볼게요. 16분의 9를 뭐 4로 써도 상관없지만 2의 16분의 9 맞죠? 2의 4제곱이라고 쓰고 3의 제곱이라고 쓴 다음에 아니면 4분의 3이라고 써도 상관없으니까 제곱으로 갈게요. 4분의 3의 제곱이라고 쓸게요. 그런 다음에 얘를 곱해도 되죠? 왜? 안에 있는 숫자가 양수거든요. 방금 배웠어요? 괜찮아요? 그럼 뭐 나와요? 마이너스 2분. 괜찮나요? 나 그럼 바로 이렇게 써도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법발이 생긴 사람들은 한 단계 더 가셔야죠. 4분의 3에 이렇게. 그리고 곱하네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 선생님은 처음에는 일단 좀 디테일하게 풀 건데, 점점 저런 걸 좀 빨리 풀 거예요. 부탁을 하나 하자면 같이 푸세요. 내가 아까 얘기했지. 일부러 낚시한다고. 저 새끼가 틀린 안 했네, 봐. 틀렸는데? 얘기해야 돼요. 선생님! 얘기해야 한다고요. 알겠죠? 같이 풀어야 돼요. 그래야 암산이 빨라진다고요. 오케이. 다음 문제. 2번. 자, 뭐라고 써있냐면, 봐요. 지수에 뭐가 나와 있나요? 네, 실수 무리수가 나와 있습니다. 곱하기 3에 이렇게 하고 그거에 이렇게. 괜찮나요? 조금 빨리 가볼게요. 더 빨리 먹어야 되잖아요. 3이 이렇게. 자, 6의 3의 제곱이란 말이죠. 2를 위로 올려요. 그럼 이렇게 써도 돼요. 3의 루트 3분의 루트 2 3의 루트 3분의 루트 2 괜찮아요? 선생님 뭘 한지 아시겠어요? 다시 9의 얘를 따로 뺄게요. 요게 3의 요걸 이렇게 하는 거예요. 분모분자를 루트를 약분했어. 유리화를 해도 되지만 여기를 냅두고 여기 유리화하고 여기 유리화가 되지만 그냥 똑같은 게 나오기를 했어.
그다음에 여기서도 그냥 바로 가도 되잖아요. 어떻게? 얘 넣고 얘 넣자고요. 이렇게 되죠. 어차피 곱할 거면 얘를 더 할 거 아니야. 그럼 분 작게 더 할 거니까 위에 이게 남을 건데 얘를 곱했으니까 없어져요. 선생님 여기 이해했어요? 괜찮아요? 좋아요. 자, 안 되면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넘기지 말고. 자, 9에 마이너스 2분의 3, 5. 바로 계산 될 것 같아요. 곱하기예요. 8에 3분의 1. 바로 계산 될 것 같아요. 나누기예요. 루트 써있죠. 81에 뭐예요? 마이너스 3. 아까 우리 n제곱근 문제를 풀었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전부 지수로 바꿀 거예요. 보세요. 여기는 한번 써주지 뭐. 이렇게. 괜찮죠? 그 다음에 써주지 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보세요. 이 루트가 2분의 1 된 거고 요게 3의 4제곱이거든요. 얘랑 곱했어요. 괜찮아요? 아니 본인이 더 빨리 계산했으면 더 빨리 해도 돼요. 샤샤샤샤 해도 돼요. 내가 원하는 건 그거니까. 이건 시험 문제 안 남아요. 이런 거 잘. 그러니까 우린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계산 연습. 자, 얼마? 이렇게 된 거잖아요. 나누기라고 쓸게요. 이렇게 되죠. 틀린 데 있으면 얘기해요. 이상한 데 있으면 얘기하시고. 괜찮을까요? 뭐 이상해? 끝. 나눴잖아요. 여기서 얘를 빼야죠. 아까 그렇게 하기로 한 거 아니었어요? 3 나눴잖아. 빼야죠. 3개 남잖아. 54. 이렇게. 되셨나요? 어려워요? 이런 연습, 이런 계산들이 되게 좀 빨리빨리 돼야 돼요. 아직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앞에 내가 기본 문제 풀라고 한 겁니다. 나중에 또 풀릴 겁니다. 자, 여기 6제곱분의 16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6제곱분 맞죠? 6제곱분에 125가 있고요. 곱하기 12제곱분에 4가 있습니다. 아까 같으면 이거 어떻게 풀었죠? 여기 제곱이니까 여기 약분해버린 다음에 전체를 6제곱분으로 그냥 샥 다 계산해 3번에 계산했을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맙시다. 이제 우리는 지수의 확장이라는 걸 배웠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얘는 뭐라고 쓸 거냐면 2의 6분의 4. 괜찮아요? 16이면 4제곱이고 바깥에 6제곱근이 있으니까 6분의로 가는 거죠. 자, 얘는 125가 5에 그러면 5의 6분의 3 곱하기 2의 12분의 2 이렇게 쓰잖아요. 잘 따라오셨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풀어놓고 이따가 혹시나 질문 있으면 선생님 전 아까 그거 다시 하셔도 됩니다. 어떻게 할까요? 여기는 이렇게 되고요. 자, 6분의 1에서 6분의 4를 뺄 거예요. 괜찮아요? 6분의 1에서 6분의 4를 뺄 거예요. 안 되면 이렇게. 마이너스 6분의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로 간 거죠. 그럼 나는 이렇게 가겠죠. 마이너스가 밑으로 내려가요. 루트 2분의 1이면 루트고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왔다 갔다 호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호환.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계속 문제를 많이 풀어서 익히는 사람도 있지만 어려운 걸 풀면서 익혀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그냥 조금 어려운 걸 같이 푼다고 생각하고 푸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괜찮아요. 그리고 공식이라는 걸 외우는 게 아니에요. 수학에서 공식은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풀다가 모르면 앞에 보셔도 돼요. 영당을 외우는 거 아니잖아요. 보고 풀어. 보고 풀다가 안 보고 풀면 내게 되는 거잖아. 그다음부터는 안 배워도 되잖아요. 그렇게 가셔야 돼요. 선생님 1학년도 곱셈공식 그렇게 가르쳐요. 외우지 마. 보고 풀어. 보고 풀어. 안 봐도 되지? 그럼 네 거야. 이렇게 가요. 그게 맞아요. 힐리게 하지 마시고. 외우면, 수학에서 외우면 뭐가 안 좋냐면, 외우면 아까 얘기했지. 응용이 되면 못 풀어요. 판이 딱 만들어진단 말이야. 내가 그 판을 약간 유드립게 만들어야 되는데, 딱 정해지면, 이거에 안 맞는 걸 내가 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돼. 그럼 새로운 판을 또 만들어야 돼. 그러지 말고, 그냥, 보세요, 안 되면. 그리고 안 되면 중간까지 한 번 더 써요. 선생님, 이곳에 넘어가는 중간까지 한 번 더 쓰고, 한 번 더 쓰고. 그러다 보면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모르면 다시 물어보시고. 여기서 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이런 거 물어봐도 돼요. 괜찮죠? 네. 쉬었다 할 거니까, 갖다 드세요. 자기 거 뭔지 알죠? 자, 19페이지 2번을 보시면, 어려워요? 앞에 거 풀 때까지는? 이따가 질문도 좀 받을까요? 일단 2번을 볼게요. 한 3개 정도만 더 하면 될 것 같은데. 여기까지 안 갈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A에 뭐 하죠? 집합이에요. 그죠? 조건제시법입니다. X가 이렇게 써 있어요. 256분의 1에 또 n분의 1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놓고 n은 정수래. 0이 아닌 정수. 이런 걸 모아놨답니다. 근데 저 원소 중에 이 원소 중에 자연수는 몇 개야?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솔직히 뭐 집합으로 표현 안 해도 되는데 일부러 집합으로 표현한 거죠. 알고 있냐? 집합을. 이런 거예요. 그럼 써볼게요. 그냥 바로 한 번에 가도 될까요? 라는 겁니다. 괜찮으세요? 안 되면 또 거쳐갑시다. 천천히. 자, 얘가 2의 8제곱분의 1에 n분의 1인 건 괜찮아요? 2의 거듭제곱은 알고 계시잖아요. 2, 5, 6이면 2의 8제곱. 괜찮아요? 그런 다음에 얘를 이렇게 쓰는 거죠. 이렇게 쓰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헷갈리는 게 뭐냐면 n분의 1일까 마이너스 1일까가 되게 헷갈려요. 그것만 연습해서 넘기시면 괜찮아집니다. 그래요? 여기까지? 좋아요. 자, 그럼 됐죠? 근데 얘가 뭐래요? 자연수래요. 끝난 것 같은데요? n 뭐야? 8에 약 쓰면서 마이너스. 몇 개? 괜찮을까요? 한 번으로 가겠습니다. 이해 안 되면 물어보시고. 아까 우리가 이거 안 했어요. 그 앞에서. 원래는 루트 있을 때도 이 대세 비교를 하는데, 보기에만 있어서 그 문제를 안 했는데, 뭐, 둘 다 해볼까요? 자, 4제곱분에 5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제곱분에 2가 있고요. 그 다음에 6제곱분에 6이 있습니다.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생긴 거예요. 만약에 지수의 확장이 아니라 그냥 거듭제곱근 갖다가 문제를 푼다면 이렇게 풀었겠죠. 아, 얘는 4, 3, 6이니까 11을 만들자. 그래서 여기를 11로 만들면 요걸 이렇게 쓸 거고, 아까 하던 거예요. 여기도 11로 만들면 이렇게 쓰겠죠. 여기도 11로 만들면 이렇게 쓰겠죠.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안 할 것만 비교하면 되잖아요. 여기 뭐야? 여기 15, 16, 36. 얘가 제일 크고, 얘가 그 다음, 얘가 그 다음. 끝. 됐죠? 이렇게 가던가, 이제 지수를 배웠어요. 그럼 이제 이렇게 가야죠. 비슷한데, 얘를 이렇게 가시고, 얘를 이렇게 가시고,
얘를 이렇게 간 다음에 다시 한번 네 5의 밖에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기가 3이겠지. 같은 얘기예요. 여기도요. 여기를 2의 밖에를 이렇게 하고 싶어요. 여기 4겠지. 마찬가지. 여기도 이렇게 하고 싶어요. 이렇게 쓰겠죠. 그럼 이제 대소비경 끝났죠. 밖에 게 다 똑같잖아요. 안에 큰 게 큰 거겠죠. 그러니까 아까 거 배운 거, 지금 배운 거.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호환이 되셔야 돼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연습을 지금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계산이라는 부분은 이런 것도 들어가 있는 거죠. 저게 한 번에 눈에 보여서 지수로 바뀌고 대수비교 바로 되고 이런 것들. 오케이? 네, 다음 페이지. 이제 어려워지는 이유가 뭐냐면 중학교 때도요. 우리가 지수법칙을 배우고 나면 곱셈공식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1학년 때도 곱셈공식을 하면 거기 지수가 조금씩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반대가 된 거예요. 지수가 주인이야. 근데 곱셈공식이 들어온 거야. 그럴까요? 자, 보세요. 4번. 1번에 x랑 y가 양수라고 써있죠. 그거야 가능하겠죠. 루트에 지금 지수에 지금 유리수랑 막 이런 게 들어가 있으니까. 자, 1번에 이게 한 번에 보이나 볼게요. 보이면 좋겠는데 거의 잘 안 보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걸 이렇게 한번 적어볼게요. 그럼 보여요? 네. 그럼 얘가 보이죠? 괜찮나요? 그러니까 아직 우리는 이게 익숙해요. 근데 이제 여기도 익숙해져야 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앞에 거 빼기 뒤에 거,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니까 여기 계산했을 때 앞에 거의 제곱이잖아요.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이니까 x-y가 되죠. 그럼 얘네들이 곱하면 당연히 이렇게 그럴 수 있어야 된다. 괜찮으세요? 자, 아직은 익숙한 쪽을 한 번씩 더 보겠지만 추후에는 전부 지수로 바꿔야 돼요. 다. 전부 지수 계산으로. 알겠죠? 자, 이것도 한번 보이나 볼까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 곱셈공식을 배울 때도요. 인수분해랑 곱셈공식을 1학년 때 배울 때도 처음 배울 때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외우는 거 말고 익히면요. 문제를 풀면서 내가 그 공식을 내가 흡수하면 얘가 어떤 게 와도 그게 딱 보여요. 그게 돼 있나 볼까요? 보이세요? 이게? 써놓으면 보여요. 보이시나요? 다시 한 번 더 쓸게요, 선생님이. 자, 내가 얘를 x라고 둔 거예요. 얘를 y라고 뒀어요. 괜찮을까요? 자, 그냥 쓸게요.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얘가 뭐냐면 2의 3분의 1의 제곱이죠. 제곱이 안에 들어가서 4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2의 3분의 1제곱에다가 3의 3분의 1제곱을 한 거예요. 얘는. 괜찮을까요? 그 다음에 뒤에는 네, 3의 3분의 1의 전체 제곱을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요? 그럼 이제 얘가 맞아요? 몇 층 됐어요? x, y, x제곱, x, y, y제곱. 맞잖아요. 이게 뭐였죠, 공식이? 설마 이걸 까먹고 계신 건 아니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답이 뭐겠어요? 이렇게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만약에 진짜 요게 눈에 딱 보이면 그냥 바로 답이 나와요. 내가 원하는 게 그거야. 자, 지수법칙을 하면 무조건 곱셈공식은 그냥 따라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여기까지만 할게요. 딱 여기까지. 5번까지. 한 번 더 하게. 보세요.
여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거 기억나요? 이렇게 등을 안 가려주시냐? 얘기했는데. 뭐예요? 쓰면?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이거 기억나죠? 얘 가지고,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한 거. 곱셈 공식 할 때. 기억나세요? 괜찮아요? 안 써도 될까요? 그럼 일단 해볼게요. 거기 있으니까, 5번. 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x의 2분의 1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2분의 1제곱이 3이에요. 일단 x는 0보다 커요. 그렇겠죠? 지수가 유리수니까. 괜찮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한테 준 건 이거예요. 익스펙 쓰려면 이거 준 거야. 이거 준 거야. 눈에 들어오나요, 이제? 괜찮아요? 좋아요. 1번 질문이 뭐냐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야. 그러니까 이거죠. 이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안 쓸 거예요. 이렇게 안 쓸 거예요. 추후에는 그냥 지수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좀 힘든 사람들을 위해 선생님이 이렇게 한 거예요. 얘가 얘를 얘처럼 A라고 써요. 얘를 A. 그럼 얘가 뭐가 되냐면 얘가 A분의 1이죠. 지금 우리가 A 더하기 A분의 1이 3이라고 주어진 거예요. 괜찮아요? 그럼 얘는 그럼 뭐예요? 얘는 이거지 그러면 이거지. 이렇게. 그쵸? 얘가 A인 거니까. X가 A 제곱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넘어간 거잖아요. 지금 상황이. 하얀 것만 보면. 괜찮아요? 그럼 바로 답이 나오죠? 뭐 빼요? 2 빼죠. 7이네요. 그죠? 그럼 그 다음 것도 해결이 돼요. 보세요. 두 번째. 당연히 이거 물어보겠죠. 뭐? 얘가 나왔잖아. 이거 7이라고. 그럼 얘는, 그쵸? 바로 이렇게 가면 되죠. 이렇게. 근데 이제 이렇게 쓰겠다고요. 이렇게 쓰겠다니. 호환이 돼야 돼요, 계속. 지금 우리 두 가지가 호환이 됩니다. n제곱분과 n분의 1제곱. 호환이 돼야 되고. 곱셈 공식도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호환이 돼야 돼요. 왔다 갔다. 왜 이런 문제가 나오니까요. 이런 계산들이 나온다고요. 뒤에 가면 그냥.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 시험 문제가 왜 어렵죠? 선생님이 가끔 쓰는 말인데, 우리가 푸는 문제집은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거야.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시험은 이렇게 줘요. 이렇게 줘요. 뭐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모른다고요. 그 숨은 뜻을 찾지 못하면 그 문제를 못 풀어요. 3학년에서 모의고사 풀면 3학년에서 모의고사 풀면 다 못 풀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러면 모의고사를 풀려요. 그 다음에 시험을 보고 나서 선생님이 풀어주거든요. 그러면 진짜 어려운 킬러 빼고 나머지는 이게 대부분 선생님이 한 몇 줄 적으면 뒤에서 다 끄덕끄덕 하고 있어요. 모르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안 되냐면 문해력, 그러니까 문제가 무슨 뜻인지 몰라서 못 푸는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솔직하게 지금 어려운 문제 했는데 선생님이 풀어주면 대부분 구대 끄덕끄덕 할 때 많잖아요. 그죠? 그건 뭐야? 실마리를 누가 제공을 해줘야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근데 좋은 건 아닙니다. 그 실마리를 찾는 연습을 내가 해야 돼요. 아니 그렇잖아. 뭐 수능 볼 때 내가 따라가서 뒤에 가서 야 그게 이거거든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실마리를 찾는 연습을. 자, 하나만 더 하면 되죠. 3번. 보세요. 뭐라고 적혀 있어요? 3개짜리 나왔다. 요겁니다. 그럼 만약에 이거였으면, A였으면, 얘가 뭐죠? 얘가 이거잖아요, 지금. A였으면, 요게 되는 거죠. A였다면. 괜찮으세요? 그럼 우리 공식대로 가죠. 설마, 이걸 까먹고 있진 않겠죠?
이렇게. 될까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간다는 얘기죠. 아, 얘를 그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 요 연습을 하는 겁니다. 괜찮을까요? 네. 일단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 나갈 거고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알겠지만 발전 문제 21번, 22페이지까지가 숙제고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숙제를 어떻게 한다? 자기가 봤을 때 나는 좀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하면 발전 문제를 푸시고요. 이러면 거의 안 풀어오긴 하는데 그래도 60 있는 분들은 기대할게요. 그리고 변형 문제까지는 웬만하면 푸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안 되면 앞에 보기 문제를 좀 더 풀어서 연습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안 되면 선생님한테 부탁을 해서 조금 다른 문제집에 기술적인 아니면 이렇게 연습적인 부분이 필요하면 선생님 줄게요. 근데 너무 쉬운 것만 푸는 건 선생님 보기에는 그렇게 매력적이진 않아요. 거기에 또 아까 얘기했잖아요. 쪼렛만 이렇게 계속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나 랩업 잘 못해요. 조금 난이도 있는 것들을 풀면 연습을 하면 괜찮아지는 것도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실력을 조금씩 높이는 게, 그러면서 조금씩 계산을 빨리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단 거기까지 한번 풀어보세요, 지금. 풀고, 나머지 상담 안 하신 분들 상담을 좀 할게요.